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금요반 제6차 아동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우님들께서 한동안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씩씩하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좋은 결과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아동이나 그 가족의 과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화와 현대화를 경험하면서 가정의 존재와 기능으로만 아동의 적정 보호를 보장할 수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의 생활은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역할로부터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의 불행은 또한 가족과 아동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만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아동의 건강한 인간다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에서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아동 청소년 복지 예산은 약 2조 5,51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복지 예산의 76조 1,316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2조 5,51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과 또 지침 그리고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고 마샬은 사회정책은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 및 서비스로 제한하여 볼 수가 있고,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 중 정부의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아동복지의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자, 아동복지 정책에서 그 궁극적인 표적은 아동이지만 아동복지는 가족의 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복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족의 적정한 기능 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1차적이기 때문에 가족복지 정책이 아동복지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그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데모그란트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특성에서 첫 번째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들 메모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교재 157쪽인데 두 번째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에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선생님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사회보험 제도는 수혜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미리 받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보험료를 이미 받고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보험 제도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제도에는 예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 4대 보험을 내게 됩니다. 그 4대 보험이 사회보험 제도에 포함이 되고요. 또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보험 제도 안에 어떤 혜택이 들어가 있느냐? 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인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시다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사회보험제도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급여가 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보험제도가 있는데요. 그 양육은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노령연금이 있고 장애인에게는 장애인급여라고 사회보장제도를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내신 경우에는 병원에 진료를 할 때 도움이 되지만 산재급여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산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빈곤했을 때 정말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최상위 계층의 그 급여를 받게 되는 것도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뭐 사직을 당했을 때도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받게 되는 제도가 사회보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부조가 또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무엇인가? 공공부조는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장을 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조를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고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공부조라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모그란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데모그란트는 무엇인가? 데모그란트는 본인의 욕구와는 관계가 없어요. 본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특정한 인구 집단, 그 인구 집단은 아동, 노인, 시민, 그 지역에 관할되어 있는 아동과 노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그 인구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소득 분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에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데모그란트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보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모그란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그 정리를 해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에 아까 그 기초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회보험제도의 그 내용은 어떠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료를 수납을 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에 따라 기여의 소득비례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그 기여를 전제를 하고 대상자에게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입니다. 특히 시장을 통한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비교적 시장의 논리가 강한 사회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동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험은 드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보험 가입자의 가족 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경우가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가 있고 영국의 경우가 있고 미국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출산수당과 미망인 연금이 사회보험으로 포함되어 아동복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회보험이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연 아동 가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수당 제도인 데모그란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수당 제도인 데모그란트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고 대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데모그란트는 보편적인 급여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 효과성이 낮아서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세제, 비기여 보편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용 수준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에 대해서
사회보험제도에서 설명드렸고, 공공부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합니다. 공공부조 제도에 의한 급여는 데모그런트와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지급은 됩니다.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 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이고, 따라서 공공부조 제도는 비용 효과성을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부과하는 단점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그 수급자들이 낙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에서 최저생계비를 받는다고 하면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과 또 생계비를 받지 않고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고, 최저생계비는 표준 인구, 표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며, 표준 4인 가구는 아동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의 생계비가 성인보다 낮아 아동에 대한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이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최저생계비가 낮은 수준에 결정되고 있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동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 서비스는 시설 보호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 문제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취약 아동 가구의 재가 지원 등 현금과 각종 현물 지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는 현물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대부분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 서비스의 확대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보편적 아동복지 시대로 전환하였지만, 아동복지 서비스의 경우 대개 저소득층 아동을 1차 표적으로 하고 있어 자녀적 성격의 아동복지 정책을 크게 벗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수당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 정책이 구성이 되어야만 아동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절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구성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적 아동복지 정책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과제를 드린 내용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그 다음에 데모그란트, 그리고 뒤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한 법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대상 및 책임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과 대상으로 볼 때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문제 해결과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핵심은 가정에서 아동을 건강한 아이로,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정말 정신적, 육체적, 지적으로 바르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동이 가난한 아동인 경우에는 제대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서 이 아동복지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 나라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복지법의 그 두 번째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아동 보호를 위해 절대적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가 이 아동을 매매하는 게 곧 사람을 매매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제1번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만나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보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1m 간격을 두고 정말 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존댓말을 쓰고 예의를 갖추어서 바라봐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끌어안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뽀뽀하는 것을 허락할 때 한번 안아봐도 될까? 라고 동의를 구하고 안아보는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남의 아이도 아이고 너무 예쁘다라고 안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뭐 음란한 행위라든가 아이를 이용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 생기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세 번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지금은 아동학대법이 생겨가지고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대에 왔습니다. 아동을 과거에는 아동을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게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에게 보호를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하나의 인간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너무나 이거는 권장할 만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아이에게 신체적으로 때리면 신체학대,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면 정서학대, 그리고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들어가고요. 아동은 정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잘 양육되어야 될 존중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뭘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학대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음을 우리가 사회의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동복지 정책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방임 행위에 여기 들어가죠. 아이를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지 슬퍼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이 보호자는 다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장애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관람시키는 행위라는 게 좀 그러네요. 예, 아이는 좀 모습은 다르고 다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인격체로 한 인간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법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절대 금지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에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알선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그 입양 알선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열 번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이 어떤 그 증여를 받았는데 양육하는 양육자가 그 목적 이외에 아동에게만 사용해야 되는 그 급여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도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것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이고 보호대상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그리고 약물, 알코올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 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하는 것,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 보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를 위한 위원 및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위원이나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었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그 국무총리령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에서 첫 번째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키고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라고 보호대상 아동을 아예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그리고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보호시설은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경우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또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치료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 해서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다음에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상담소, 그 다음에 아동 전용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 전용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아동회관, 체육시설, 연극시설, 영화관 등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